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요즘은 안녕이 어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출근했다든지 이렇게 모임에 나갈 수 있으면 안녕이야. 아, 나갈 수 있으면 문 밖을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으면 그게 안녕. 건강하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아니 일단 코로나19에는 일단 뭐 접촉이나 뭐 이런 거 안 됐다 뭐 이런. 왜 갑자기 목소리를 작게 하세요? 아니 이렇게 건강 얘기를 하니까 야, 건강에 자신이 없어서. 오늘 왠지 이야기가 산으로 갈 것 같은. 산 얘기인데 우리 이거 첫 아이템 산 얘기인데. 첫 아이템 산 얘기. 산으로 가는데. 스포 금지. 아니,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지난주에 별명을 바꾸셨잖아요. 탈곡기로. 주위의 반응은 좀 어떻든가요? 약하지 않냐? 약하다. 오히려 이 표현이 더 아니, 약하다. 멘트가 약하다. 탈곡인데. 약하다. 네네. 그렇게 세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한 60%. 그러면은 탈곡기는 좀 많이 간 것 같으니까 한 도리깨 정도로 할까요? 도리깨에서 조금 더 탈탈 털게 되면 탈곡기로. 그렇죠. 그렇게 네네.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걸로. 그냥 유지하고 제가 올리는 걸로. 감사합니다. 아, 탈곡기 근데 수준으로. 궁금한데 그럼 그 전 별명은 뭐였죠? 톡톡. 부산 톡톡. 아니 나 몰랐어. 난 지난주 탈곡기에서 그러니까 1회차에 안 나오셨으니까. 1회차에 안 나와서. 분명히 방송은 보셨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모니터를 안 하셨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회사 관계자가 이 방송하고 있지. 봤습니다. 네. 이 방송 분량. 왜? 아우, 갑자기 싸해졌어요. 새가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이렇게 딱 상황이 벌어지면은 막 릴레이 한매를 막 이러고 그러겠는데. 릴레이 한매를 막 이러고 그러겠는데. 아, 빨리 들어가시죠. 빨리 들어가시죠. 진짜 산으로 간다. 분위기가 살줄 안 오네. 네. 큰일 자, 났네. 들어가시죠. 네. 어디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의 이슈들, 달고 짠 아이템들 다 모아서 단짠 재미있게 기자들과 함께 썰을 풀어보는 방송 부산 기자회견입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분들과 함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 와, 열화야 같은. 예. 어휴, 반응 좋아요. 내부적인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18년) 차 대기자 김한식 기자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템이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부산을 핫하게 했었지만 예. 지금은 소리 소문 없이 스르르 네. 사라진 삼복도로 르네상스. 정말 부산시가 야심차게 총사업비 1,500억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네. 그 부산형 도시재생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구, 동구, 서구, 부산 진구, 사하구, 사상구 무려 6개구에 달하는 6개. 예, 그리고 54개 동이 여기에 해당돼서 이제 하는 삼복도로 이don의 주역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이라 하는데 네네. 김 기자님께서 이게 소위 소문없이 사라졌다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올해까지입니다. 아, 그렇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개년 사업입니다. 시작은 굉장히 창대했습니다. 뭔가를 지어주고 돈을 줘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사업으로 좀 추진됐는데요. VCR 한번 볼까요? 네, 자연스러웠어요. 아주 좋았어요. 예.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원은 인근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이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마을 어르신 20여 명이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이후 지원이 끊기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공원 조성 당시 심어놓은 산딸기 나무는 어떻게 됐을까? 한눈에 봐도 방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 사이가 촘촘해 수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뭐 나다사람 저 허리띠 산 짓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할매들 하겠는겨 못하지. 달치도 안 나오지. 누가 자기 돈 내라고 달치를 내겠는지. 확인 결과 공원 정비는 1년에 한두 차례가 전부였고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정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름이 산딸기 마을인데 이름만 들어서는 동화에 나오는 그런 이름 같은데 현장은 완전히 다르네요. 실제 산딸기는 있습니다. 아, 있어요, 정말? 정말 있어요. 그럼
수박 심어놓고 산딸기 마을. 산딸기 근데 마을이고. 산딸기를 어느 곳에 산에 가면 다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산딸기 마을이라고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기가 산딸기가 예전에 많이 자생을 했다.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산딸기를 심어서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정말 청사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을의 옛 모습을 다시 한번 살려서 그 마을의 특성도 살리고 그런 식으로 좀 발전시켜 보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아마 뭐 다른 르네상스 사업들 그런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텐데 왜 결말이 이런 겁니까? 이 농사라는 것 자체를 좀 너무 쉽게 본 것 같아요. 네. 그 실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몇 차례 이제 선진지 견학 뭐 김해라든지 이쪽 지역이 굉장히 좀 산딸기가 유명한데 이런 데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그렇게 말 몇 번 듣고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키워서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까지 하려면 굉장히 시행착오 그리고 많은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가서 몇 번 듣고 이렇게 하면 나도 한다. 아니 근데 주민들이 몇 번밖에 뭐 그냥 벤치마킹 정도밖에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보셨어요? 주민들이 몇 번만 가서 본 거? 진짜 공부했을 수도 있잖아요. 공부했죠. 네. 벤치마킹 하면 당연히 공부하는 거지. 관광 아니라니까요. 그 벤치마킹. 벤치마킹 하러 가서 열심히 배워 오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실패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물론 네. 실패- 제가 따지는 건 아닌데. 따지고 있어요 지금. 자, 분위기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 실제 산딸기 나무에 이렇게 가시가 달려 있어요. 촘촘하게. 그래서 이렇게 수확을 하려면 네. 간격이 넓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 매년 나무 간의 간격이. 간격이 넓고 그 다음에 매년 이렇게 솎아줘야 된다. 네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농사가 풍년이든 흉년이든 간에 수확을 할 수 있는데 이 판에 모든 게 산딸기 나오면 이 안쪽에 있는 건 절대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때 보면 뭐 마을 활동가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건가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이 왜 이렇게 그걸 돼요? 왜 여기다 따지세요? 네, 왜 그런지. 취재를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네, 정말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산딸기 마을에 가신 거 여러 번 봤거든요. 네. 굉장히 자주 가셨잖아요. 네. 거기 주말 농장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취재를... 주말 농장이 차라리 성공 확률이 더 높죠. 네. 왜 주말 그런가요? 아니 이 사람 몇 분 이렇게 해서 네네. 몇 분 이렇게 4명이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가 가서 자기 땅에서 이렇게 수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을 공동으로 하니까 근데 이게 공동으로 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어르신들도 네. 좀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시고. 많으세요. 그래서 네네. 있는 지역이 이렇게 산기슭, 산 중턱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올라가는데 경사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통상 연세가 70에서 80살 네. 이렇게 좀 젊다 이러면 한 애순이 좀 60이 좀 넘는 그래서 술 마시다가 막내 술 사와 이러면 환갑 넘으신 분들 일어나야 나야 한갑 넘으신 분이 막내. 막내. 그만큼 이제 고령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계획은 좋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이럴 연세가 좀 아니시죠. 제가 봤을 때는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처음부터.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이것도 농사 아닙니까? 그렇죠. 농사니까 결국 30세 되신 어르신들께서 네. 그 비탈에 산딸기를 수확한다? 굉장히 난센스라는 거죠, 사실은. 정말 사업 자체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느낌 좀 듭니다. 건물 곳곳이 깨지고 녹슬었습니다. 이곳 역시 삼복도로 르네상스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점 시설 중 한 곳입니다. 공부를 제일 처음에 했는데 여기 카페를 공부하러 올 사람이 있나? 내가 안 가려나 시대없이 국민들 세금 것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도 안 하고 간다고 내가 뭘 하다. 이제 이 건물만 있는 거지. 예. 지원은 다 끊겼는데 이제 우리 자체에서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돈 들여서 사업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그게 진행이 안 돼서 그대로 방치해 두는 모습. 이거 네, 맞아요. 최근에 뭐 비교적 최근입니다. 큰 빅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도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 혹시 이거 안 눌러요. 말씀 잘못하신 삐처리 돼요.
평창. 평창 맞습니다. 평창. 평창 맞습니다. 와, 안 짠 것 같아요. 안 짰어요. 예. 그러니까 안 짠 것 같다고. 근데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이렇게 방치해서 쓸모없게 만드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예산 낭비, 그렇죠. 탁상 행정. 네. 사실 평창올림픽은 예견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해당 기초지자체들이 재정 여건이 그렇게 예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올림픽이 끝난 뒤에 뒷감당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시설을 없애버리죠. 아, 그런 것처럼 이 삼복도 르네상스는 네. 아마 이게 벽화 그려주듯이 주민들의 의사와는 별 상관없이 가다가 이제 1,500억 가까운 예산을 이제 날리거나 이제 앞으로 날릴 상황이 있는 거죠. 마을 활동가들이 그나마 조금 이렇게 활동을 잘하는 곳은 좀 상황이 좀 괜찮고요. 그래서 만나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던져놓을 게 아니다. 장밋빛 청사진만 그려놓고 결과물을 그려놓고 이렇게 과정을 대입을 시켜놓은 거다. 누가 어떻게 이 어르신들이 이걸 하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그 시설, 문 닫혀 있는 시설에 월에 몇십만 원만 주면 전기세하고 물세 정도만 나오면 네. 그 건물을 사서 이렇게 한 경우에는 유지가 된다는 거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 돈 때문에 그 시설을 문 닫아 놓는다는 건 그게 정말 혈세 낭비고 어떤 정권에 따라서 바뀜에 따라서 정권 교체에 따라서 그런 게 있겠지만 이거는 다시 한번 부산시가 사업은 끝났지만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그러면 영상편지. 한번 할 때마다 계속 영상 편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해주셔야죠. 우리 시장님이 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된다. 네, 시장님께 영상 편지. 네, 이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하시겠다면서. 왜? 귀는 맛집이네. 네, 빨리 영상 편지. 18년 동안 기다려왔잖아요. 시장님 10년 동안 기다려. 10년 동안 기다리죠. 10년 동안 기다려. 10년 동안 기다려왔는데요. 정말 해야 되네요, 이거? 근데 해줄 거예요, 이거? 아니, 개인 이거 청탁 아니야, 이거? 부산 시민으로서 이제 뭐 정식적으로 민원 제기하고요. 그렇죠. 예, 제안하는 거죠. 그러면 영상편지는 아닌데요. 네. 영상 민원. 영상 민원. 자,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삼복도로에 많은 관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안 해줄 것 같아, 이거 보고. 아니, 해주시겠죠. 사업이 올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이제 잘 운영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나온 겁니다. 이미 1,500억이나 들어가는 셈인데 이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으려면 실제 이제 사시는 분들이 진짜 앞에 이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네. 어우, 맛집이에요. 정말 깔끔합니다. 깔끔한 정리. 자,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비하인드 썰에 대해서 또 우리가 평가를 또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김하식 기자의 이 삼복도로 르네상스 아이템에 대한 점수를 주시죠. 네, 저 먼저 시켰어요. 긴장된다, 이것도. 뭐 상품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은 좋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이런 연세가 좀 많으시죠.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별 4.2. 예, 제가 주는 점수에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자, 4.2개의 이유는 일단 이 사업이 상당히 덩치가 큰데도 정말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면서 취재를 좀 잘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저는 3.9. 사실 그 삼복도 르네상스에서 그 산딸기 얘기는 재밌었습니다. 참 재밌으면 안 되는데 그럼 재밌는 건 아니지. 사례가 이제 사례가 좋았는데 약간 부족했다. 사례가 한두 개 더 끼어 있었습니다. 삼복도로. 빙산의 일각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빙산의 일각에 네. 조각 케이크를 3분의 1 먹은 느낌. 제 점수는요. 저도 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뭐 제 협박은 점수는요? 아닙니다. 협박은 아니고 그냥 현실을 직시하시라 이런 얘기죠.
4점. 무난하게. 무난하다. 아, 사실 그 지역이 이제 원도심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좀 활기를 많이 띠기는 했거든요. 앞으로 조금 힘내서 이제 끝나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서 보태서 끝까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아서 4점. 좋은 바람인데 왜 4점이야? 4점이 좀 더 있는데 이걸 넘어서야죠 우리가. 아, 시험 치면 80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B. 그러니까 좀 네. 맞다. 그럼 점수로 합시다. 점수로. 사실 10점 만점일지도 몰라요. 예. 그런 비밀이.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우리 차순영 기자가 준비를 했죠. 네, 제가 인달. 준비했습니다. 네, 인터뷰 달인. 인터뷰 신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달인. 아, 시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요. 아, 어감이 안 좋네요. 네, 인신. 아, 인신. 뭐가죠? 네. 이거 뭔가 좀... 인달도 딱히 그렇게 썩 비슷하진 않아요. 아, 네.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이슈는 이 코로나19로 부산 관광업계에 불어닥친 시련입니다. 예. 이번 뉴스로 우리 인달신 차 기자님의 네. 인터뷰가 있겠죠. 네, 그렇죠. 아우, 그럼요. 제가 굉장히 많은 상인과 여행업계 관계자분들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슈를 정한 이유도 그들의 조금 목소리를 조금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네. 한일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입니다. 대합실은 텅 비었고 입출항을 안내하던 전광판엔 운항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매일 혹은 일주일에 3일 정도 운항하던 선사들은 블라인드를 내린 채 발권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아마 일단 한까지는 그렇게 문단을 받았어. 일단 말 이후로 또 상황 나가지고. 터미널 내 상점들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하루에 10만 원 판다고 가상을 해보죠. 그러면 월 매출이 300인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지금 그 한 점포에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달 임대료가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800. 네. 그런데 하루의 매출은 10만 원. 10만 원씩 해서 한 달을 해도 300 밖에 안 300만 원 되는군요. 밖에 안 되고 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최근에 정부에서 해운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 여객터미널에 입점해 있는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100% 인하해준다 이런 예, 반가운 소식도 들리긴 정말 이건 하더라고요. 반가운 소식이네. 네네. 부산항공사도 사실은 임대료를 계속 안 받기도 어려운 실정일 겁니다. 이제 국가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네. 뭐 100% 인하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장기화가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그렇네요. 이대로 갈까? 그쪽에 이제 수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 참 그런 비책이 나올 네.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게 참 정부로서도 고민은 많겠어요. 모든 분야에 이런 다 맞춤형으로 정책들을 내놓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전반적으로 이제 맞춰 가야겠죠. 전반적 공통적인 지점들을 이제 무급휴가라든가 뭐 이런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하는 게 좀 필요한데 업주들도 조금은 좀 달리 가야 될 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요? 무작정 사실은 영업시간 단축하고 네. 뭐 이런 걸로는 될 일이 아니다. 최대한 좀 이 사람들에게 다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통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아는 카페는 제가 굉장히 VIP 단골 카페인데 네. 김에서 제일 큰 그런 카페인데 23시까지 영업을 하다가 18시로 단축 영업을 저녁 6시까지만. 예. 엄청난 단축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갈 데가 없어지면 집에 가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럼 소비는 당연히 안 되고. 악순환이겠네요. 예, 악순환이죠. 그래서 사람을 줄이고 뭐 영업시간 단축해버리고 이게 오히려 자칫하면 경제를 더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를 지금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행도 좀 다니시고요. 좀 만나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세요라고 또 장려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라는 거는 모든 걸 돌리는 겁니다. 경제. 관광객이 일단 들어오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 상인들이 살고요. 그 지역 상인들이 결국은 또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또 다시 이게 소비하는 이 한 사이클 하나 별개가 아니고 하나의 공동 운명체거든요. 결국은 이 코로나19가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을 멈추면서 이게 일어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우리도 다 취소되고 가이드들 자체도 네. 취소돼갖고 일이 없죠. 내국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지금 거의 없는 상태지. 이 정도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평일에 원래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점심시간에 지금 손님 한 팀이 앉아 있잖아요. 지금 이모들이 원래는 아침에 9시 와가지고 5시 마치는데 11시 와가지고 2시, 3시 되면 보내고 저 혼자 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무급으로 그냥 휴직을 하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버틸 힘이 없으니까 좀 그만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네. 실제로 그 여행업계에 계신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85%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당장도 걱정인데 이거 투자금도 있고 그리고 대출 받은 거 네, 이것도 네. 상환을 해야 되고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를 사실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약도 없지 영업도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세계 경제가 함께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국내 감염만 잡아서 되는 거냐? 물론 국내 감염 잡아야겠죠. 전 세계적인으로 지금 현재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겹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이렇게 있지 않을까 안타깝지만. 봄이 찾아왔는데 진짜 악몽 같은 봄을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봄이 안 취재를 느껴져요 하면서. 정말. 네. 뭐 따뜻하고 이걸 떠나서 경제 이 분위기 자체를 봤을 네, 때 네. 과연 봄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이슈를 선택했습니다만 굉장히 전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네요. 사라져버렸네 모두 떠났네 달콤했었던 그 기대까지 꿈처럼 아득해. 자, 우리 차 기자의 이 관광업계의 어려움에 네. 대한 아이템 먼저 또 별점을 좀 줘야죠. 한 달 임대료가 800만 원, 하루의 매출은 10만 원. 뭐 무급으로 그냥 휴직을 하는 상태라든지 저는 3.5. 3.5. 참 안타까운 현실에 이 코로나가 다시 우리 기자회견, 부산 기자회견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3.5입니다. 네. 아니죠. 코로나가 끝났다는 걸 한번 기자회견 한번 해야죠.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하시자. 이렇게 그 아이템은 다음 주에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바로 지금. 저도 비슷한 의미에서 4.2점 별 4개 하고 10분의 1을 더 드리겠습니다. 뭐 의미는 비슷한데요. 저는 이제 다른 언론사들이 코로나19에 집중을 할 때 우리는 그 이면을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물론 평론가님의 그런 분석도 맞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사회에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현실들 그리고 사실 이게 보도가 안 되면은 일반 시민들로서는 관광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현실들을 잘 보도를 해주고 지금 심각성 그리고 다 같이 이겨내자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같이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현숙 기자도 별점을 주시죠. 네. 4.5점? 4.5점? 어우,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친하게 취재를- 지내요. 네. 그동안 안 친했군요. 뭐 5점 만점이지만 0.5점은 앞으로 그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담으라는 네. 그런 의미로 0.5점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사실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다 빨아당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SNS 해시태그로 코로나 꺼져, 코로나 꺼져, 놀래라. 코로나 꺼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단어 선택이 참 적절하지만 적절하지 않네요. 네. Go away, 코로나 go away. 네. 네, 이렇게 조금 바꿔서 진짜 빨리 이 사태가 종식이 돼서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부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아직 자리 안 바꾸셨네요. 예, 바꾸시죠. 아, 예. 예. 측근에서 좌천되고 있어. 오른팔에서 왼팔로. 네, 그 자리에서 계속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왼손잡이? 정말. 근데 못 받아주겠대 이거. 원래 왼손잡이에요, 제가. 아 정말요? 예, 근데 이게 제가 볼펜을 잡을 때나 측근을 잡을 때 이상하게 잡아요. 네.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오른손잡이인 줄 알고 억지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아. 한의원 가면 이제 쉽게 감별해요. 왼손, 오른손을. 어떻게 감별하냐. 전화기를 잡으라 그래. 네. 그럼 전화기를 제가 왼손 잡으면 왼손잡이인데 왜 이래? 저 전화기 왼손으로 잡아요. 예. 저는 돈 셀 때 왼손으로 세요. 갑자기 왼손잡이 뱉대. 난 저 민망할 때 왼손. 난 저 민망할 때 왼손. 2부에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부산의 우리 참 발효식품 같은 이런 해묵은 이슈들을 좀 짚어볼 텐데 네. 우리 뭐 두 기자님들의 활약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안일기 평론가님께서 주제를 준비해 주셨죠.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상품 있습니까? 상품이요. 네. 라떼. 그 라떼 또 아우 나오네. 라떼를. 라떼 참 이랬는데. 라떼는. 바꾸겠습니다. 아인슈페너. 모르시나? 우린 라떼야. 무조건 라떼. 언니 라떼. 안슈페는 모르세요? 알아야 됩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라떼. 그래. 몰라도 되는데 왜 그랬어요? 진짜 오빠들이랑 못하겠네요. 궁금하긴 합니다. 몇 살 차이 안 나요. 편하게 말 놓고 해요. 말 놓고. 그 커피 위에 크림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냥 크림 커피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어렵게 영어 쓴지 모르겠어요. 때 아닌 논쟁. 퀴즈 내야 되죠. 모든 정부가 특히 갈수록 이 예산에 집중을 하는데 시럽과 관련돼 있습니다. 시럽급이요. 커피 얘기하고 나서 커피에 들어가는 시럽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되겠군요. 그건 아까 크림이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 안에 이제 흥미진진하네 오늘. 시럽과 관련돼 있다고요? 네네. 첫째는 시럽, 둘째는 만 34세 이하. 청년 시럽. 그렇죠. 정답은 청년 일자리입니다. 지난해 부산을 떠난 청년은 1만여 명, 2014년 8천여 명, 2017년 9,900여 명으로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과 청년 채용 기업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위한 시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대학생들에겐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부산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부실백화점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고요. 왜요? 이제 정말 백화점처럼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조사를 해왔거든요. 청년 디딤돌 카드, 정장 대여 서비스, 취업 준비 땅, 청년 해외 지원, 창업 기업, 인턴 지원, 생활 안정은 청년 부비론, 청년 마음 건강 증진, 날개 통장, 이자 지원. 진짜 등등등등 진짜 백화점처럼 많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숨차네요. 네, 그렇죠.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보자면 이 사업들이 과연 그 뒤에 지속 가능한 고용으로 유지될 것이냐. 이런 데서는 전혀 사업을 짤 때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책 따로 현실 따로. 그렇죠.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비슷한 것 같아요. 지속성이 없잖아요. 지속보다는 바꿔가겠죠. 그렇죠. 예. 비슷한 거를. 올해는 A. 네. A라는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A 다시로 틀는지 아니면 B로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네, 네. 사실 일자리가 역대 정권들의 뭐 지방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제1 공약이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뭐 오거돈 시장 민선 7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일자리 관련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긴 할 건데 정작 그 수혜자들이 만족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은 남기는 남습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들 특히 이제 작년에 보면 1차, 2차 추가 경쟁 예산을 거치면서 부산시에 굉장히 많아졌는데 지원되는 인건비 수준은 160에서 180 정도 수준에 1인당. 네, 그렇죠.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꺼리는 험지라고 할 수도 있죠. 선거용어를. 험지 같은 산업에 갈 가능성이 얼마나 네. 있을까? 결국에는 일자리 미스매치. 그렇죠.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일자리만 계속 만들어내는. 월급이라도 높으면 네. 갈 텐데. 근데 안 갈 수도 없죠. 뭐 지원이라도 받아야 되고 일단 내가 생활을 해야 되고. 안 갈 수도 없으니까 부산을 떠나는 것 같아요. 기업이 없었어.
실질적으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냐? 여기에 대한 의문은 들더라고요.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생산이 안 됐다 보니까 창업 쪽으로도 그렇죠. 많이 이제 그 지원책이 나오곤 하는데 맞아요. 실제 우리가 청년몰 사업이 여러 차례 시행이 됐는데 말이죠. 그렇죠. 결과들이 딱히 그렇게 후한 점수는 안 나왔습니다. 청년몰이 성공한 경우가 네. 거의 드뭅니다. 입지가 기본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전통시장에 2층 정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국제시장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청년몰 사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네. 저희 취재 기자들도 현장 가서 취재하고 뭐 상인들도 만나보고 관련 기관들 만나보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인테리어와 집기류가 남아있지만 불이 꺼진 음식점. 가게에는 영업 중단을 알리는 팻말이 내붙었습니다. 국제시장의 세 번째 청년몰로 지난해 문을 연 1092인 청년몰인데 오는 12월 임대료 지원 사업 종료를 앞두고 절반 이상이 청년몰을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이 중 일부가 먼저 영업을 중단한 겁니다. 11월 이제 3주까지 영업을 하고 영업을 이제 종료하게 됐고 운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적자인 상황이 돼버려서 당장 청년몰이 딱 조성이 되고 오픈했을 때는 이 오픈발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그렇게 많이들 오는데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국제시장 1091 청년몰을 국제시장 1층에 뒀으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 청년몰 사업 자체가 물론 청년들의 창업 쪽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전통시장의 이제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서 또 그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전통시장의 그런 장점, 청년들의 장점을 좀 융합시켜 보자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청년몰이란 게 이제 청년과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 맞아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사업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청년 일자리에 지금 투여되는 예산도 상당한데 계속 실패해요. 보통 이런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대본에는 101억이라고 돼 있지만 네. 이제 또 부산시에서 발표한 건 또 그보다 높은 수치. 기준을 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제 그동안 청년 취업, 청년 창업에 투입됐던 예산이 전국적으로 보면 국내에 보면 수십조 원이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럴 바에는 아예 회사를 하나 몇 개를 차려서 취업을 해서 채용을 아예 채용을 해버려.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조금 이게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는 사례인데 부산교통공사가 청년 관련 채용을 지금 대폭 늘리겠다고 이제 노조의 요구가 이제 이번에 사측에서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히 공공 쪽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다. 이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왜 취업하지 않아? 왜 못하는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사회적인 여건부터 개선해주고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참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 들여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만 아까 미스매치 말씀하셨는데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요. 내가 찾으려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찾기 위해서 이제 점점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거죠. 왜 떠나냐 이런 청년들도 많이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한결같은 목소리가 일할 곳이 없다. 일할 곳이 진짜 없진 않죠.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부산은 베드타운이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뭐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산업 구조를 보면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제 르노 자동차도 있고 큰 기업도 물론 있지만 부산에서 배출하는 청년들, 매년 배출해내는 대학생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살고 있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모두 수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가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너 일자리 많아. 이건 강요거든요. 참 청년들도 고민이 많을 텐데 그 청년들의 인터뷰를 좀 들어봤습니다. 대학만 들어오면 이제 다 막 행복하고 이럴 것 같았는데 취업 시장에 나가기 바로 직전 단계니까 이제 그런 취업 부분에서 고민도 있고 뭐 술자리나 이런 것들을 가져도 결국에는 이제 시험 얘기로 귀결되더라고요. 항상 나는 입학했을 때부터 이제 취업할 때까지 내내 취준생이었다. 직업의 그런 선호도가 계속해서 바뀌고 또 일자리도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영역의 일자리 필요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일자리 늘린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늘릴 수 있는 것만 늘리는 거예요.
취준생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거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부산에 일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다운된 것 같아서 네, 조금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한창 예능에 이제 승병호 게임 나왔었는데 저버 아시죠? 네. 너무 옛날 거 같기도 하고 막. 아니. 그냥 하시죠. 네. 동조를 구하지 마세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손을 펴시고요. 나는 취준생으로서 정말 힘들게 취업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다. 접어. 두 분은 고민 안 하셨어요? 안 나오는군요. 고민 일절 해본 적이 없어요. 능력자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죠. 나는 지금 취준생이 된다면 지금은 정말 취직하기 힘들 것 같다. 취직하기 힘들 것 같다. 많이 적어도 되나? 이 하나만 적으세요. 네. 내가 공부한 지역, 내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게 답이라는 생각 해본 적 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지금 부산이 내놓는 청년 일자리 정책 중에 지금 당장 내 현실에 맞는 게 절반도 안 된다. 네, 저랑 차 기자는 이제 똑같아요. 네. 제가 사실 질문을 4개를 드렸는데 그럼 마지막 하나는 이제 손가락 하나 없다 치고 손가락이 없어요. 과연 지금 청년들, 취준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몇 개를 들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이걸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복지가 잘 돼 있고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네네. 본인이 희망하는 직장을 찾기 위해는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게 이게 현실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명절 때 이렇게 가면요. 네. 나 때는 면접 이 이력서를 몇 개든 말이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의외인데요. 라떼는 청년들을 좀 2번 울리는 게 지원금 마피아라고 들어보셨죠? 지원금 마피아요? 네, 실제로 이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결성한 후에 지원금만 받고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청년에게 돌아가지 않는 거죠. 법망을 피해서 규제를 피해서 속속 빼먹는 건 누군가 평생 할 수 있는 직장, 직업, 희망을 뺏어간다는, 훔쳐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이렇게 오늘도 이제 해묵은 이슈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또 마무리는 우리 말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전에는 땡땡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좀 괄호 안에 넣는 걸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사자성어를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땡땡이 나은 것 같은데. 땡땡이 나은 것 같은데. PD님이 지금 사자성어 하래잖아요. 여기 사자성어 하라고 써져 있어. 저는 이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 좀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제일 무난하게 용두삼위, 경제진흥원도 그렇고 중소벤처기업청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은 결과를 보면은 딱히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고 청년들이 받아들이기 애매한 것들 의미만 좋지 않은가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을 좀 담고 싶습니다. 저는 역지사지. 좀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청년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지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 현 상황을 빗대서 이야기 조언한다는 것 자체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네네. 딱 내절한다면 이심전심.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원수구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100m 앞에 불이 왔으면 이제 최대한 가까운 데 가서 그렇죠. 물을 끌어와서 네. 해야 되는데 물은 저 한 1km에 있는 거죠. 정말 필요한 청년들에게 맞지 않는 정책들을 계속 청년 정책이라는 포장을 해서 이제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매치의 원인이 이제 그런 데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원수구나다.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실적. 1,000억 줬으니까 몇 명 취업시켜봐. 몇 명 창업시켜봐. 그러니까 찾는 거야, 이렇게. 취업 한번 하실래요? 선생님, 청년, 취업 한번 하게. 청년들 이리 와. 취업을 시키는 거죠. 떠오르네요. 그래서 너 이거 취업하면 이만큼 줄 테. 기업에도 마찬가지죠. 기업에서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 이렇게 줄게. 인심 쓰고 그리고 있군요. 1년, 2년 있으면 끝. 그러면 기업도 난감,
청년은 대량 난감.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우리 취재 기자들과 또 안일규 평론가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볼 텐데요. 다음 주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와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